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정말 방송하기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도대체 저희 PD님 지금 몇 번째 녹화와 재편집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일단은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단은 휴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24일 오후 13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휴전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어렵네요. 어려워.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연달아 두 개의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다 방어를 한 직후에 이제 올렸죠. 그래서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아무 손실 없이 잘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미국의 폭격에 대해서 보복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 보복에 대해서 과거 2020년 술레이마니 이제 폭사 사건 이후에 했던 것처럼 미리 통보를 하고 절묘하게 수위를 조절을 했다라는 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천하에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확인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전 방공 훈련 같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하나의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이란을 몇 시간 12시간 동안 이제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의 휴전이 성립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일간의 전쟁이 이제 막을 내렸다.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또 멘붕에 빠뜨리고 저까지 이제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오전 중에 6월 24일 오전 중에 전해진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CNN 같은 경우도 테헤란에서 물어보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말하는 게 천차만별인 거죠.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런 이제 이란 관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상황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떠한 이제 언급도 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이 살겠다. 이제 한숨 돌리겠다라는 이제 상황으로 좀 만들어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갑작스럽고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텝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휴전은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휴전 당사자들끼리는 이거 정말 휴전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합의라든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휴전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헤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스라엘 전투기가 며칠째 날아다니면서 이제 폭격을 했는데 조용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오전까지는 뭔가 떨어지고 폭발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암묵적인 동의는 된 것 같고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누차 이야기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휴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휴전이라고 전제를 해서 놓고 보면 이제 12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서를 놓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할 수 있는 자기들의 프록시라고 하는 지원 세력들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면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축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아파 조승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개적인 아주 강성 멘트를 이제 이어갔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교전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또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이제 그런 면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이제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아파 벨트들을 잘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후티 이런 세력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란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이런 프록시들한테 맡겨놓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비축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핵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역할 분담을 그동안에 잘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이루트,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그리고 이제 예멘의 사나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주요한 지역 4곳이 모두 친이란 세력으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이란은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을 일상적으로 괴롭히고 견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란의 그동안의 이제 생각이었고 사실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은 잘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이제 2023년 10월 달이었죠.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2023년 9월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도 무력화시키고 하마스도 무력화시키고 가자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붕괴하고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스텔스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된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25년 6월 24일 현 시점에서 이란의 전략적 판단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에 공들여놨던 모든 이런 프록시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다 해체가 거의 되다시피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있고 애써 만들어놨던 뭐 핵 프로그램 그리고 방공망 여러 가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됐던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었겠죠. 만약에 이란이 통보를 받은 직후에 안 돼, 그건 너무나 위험해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하마스가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에 나서자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하마스 지원에 나섰죠. 이때 만약에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참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과연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들여 구축해놨던 이제 정보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삐삐 공격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헤즈볼라의 지휘부부터 하급 전사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큰 타격을 주는 아주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즈볼라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세를 전개를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즈볼라를 말렸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시리아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란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다면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도록 내버려뒀을까? 붕괴됐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라는 것들이 참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좌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써 키워놨던 전략적 파트너들 프록시들은 다 사망을 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고 신뢰를 구축했던 그런 세력들도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시리아라는 큰 이제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따로따로 이뤄진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씩 따지고 봤을 때 말렸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가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가 좀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즉 힘이 점점 빠지는 미국, 여기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는 서방,
그런 거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반서방 노선, 브릭스와 같은 이러한 노선들에 참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안전, 그리고 더 많은 파트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브릭스, 이란이 이제 가입을 했었죠. 하지만 이 브릭스 회원국들이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해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습니다만 단호하게 이란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지만 상호 방위 조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즉 북한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선을 긋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2015년 시리아가 어려워질 때는 군대도 파견하고 해서 그것을 되살려 놨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미국을 비난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 의사는 이제 전혀 이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시세에 비해서 20-30%씩 저렴한 가격으로 후려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자원을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가져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 라는 과연 이 친구들은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 의사가 없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이란 당국자들은 상당히 섭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준수가 된다 그러면 6월 25일 정도부터는 이제 일단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상태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전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인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받았는데 여기서 휴전을 계속 받아들여? 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쟁을 지속하고 기존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화면에 보이시는 제일 위에 이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숨 돌릴 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휴전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챙기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패배를 인정을 하고 이 현 상황과 타협을 이제 모색하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핵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는 많은 것들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어디에 가 있지? 그 다음에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는 과연 몇 개나 빼냈을까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현재의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핵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가속화시키지 않았으면 오히려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은 핵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논쟁도 꽤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라는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마스는 사실은 거의 지금 붕괴 상태고요.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무력해진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들 세력들을 다시 지원을 해서 키워서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쓸모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이란을 건들지 않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평화로운 일반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냥 항복한 거 아니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라흐바르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 체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체제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먹기 싫은 쓴 약을 삼키고 현실에서 다시 발을 딛고 올라설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희생과
이런 것들을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란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쪽으로 갈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에 보면은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로는 떠들어 놓고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냐, 우리한테 남은 거는 결국 폐허와 미사일과 공포밖에 없지 않았냐 라는 불만이 팽배하면서 결국 레짐 체인지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떻든 간에 이란으로서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인 개혁, 그리고 국민들의 변화 욕구,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뭔가 그 방향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죠. 어느 국가나 기존의 노선을 바꾸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추진하던 세력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격렬한 내부 혼란, 그리고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내부 혼란을 이제 제압하겠다라는 이제 뭐 혁명 수비대라든지 기존의 이제 권력 체계가 더욱더 폭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휴전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렵고 힘든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이제 무력화시켰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규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약화시켰고, 방공망 같은 경우는 붕괴시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할 수 있던 수단들을 모두 다 무력화시켰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 말을 했었죠. 신질서, 중동의 신질서는 이스라엘이 써내려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란마저 이스라엘이 진짜 물리력으로 그러기 상태까지 밀어넣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중동의 패권국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애국심, 동원력,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그동안에 잘 유지해왔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해외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지난 이제 2년간의 전쟁에서 보여줬듯이 어떻든 첨단화되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무서운 군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꺼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든다라는 점까지 우리는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 국가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타냐후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권국이라 하면 이제 힘이 센 나라죠.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뭐 영국이라든지 과거의 패권국을 보면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의 패권국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심각한 안보 위협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경쟁자가 등장할 거다라는 이러한 걱정도 꽤 긴 기간, 적어도 한 50년에서 한 100년 정도는 그런 걱정 없이 자기들이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쨌든 먼로주의랑을 통해서 서반구라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카리브해 이 지역에서 유럽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거나 또는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힘을 밖으로 뻗을 때는 뭐 유라시아, 뭐 태평양 이런 지역으로 전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힘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적절히 제어를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의 3대 강국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번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물리적으로 한 방 먹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인구 9천만의 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열 손가락 내 그 왔다 갔다 하는 범위에 있는 큰 덩치를 가진 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걱정스러운 거죠.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에르도안이라는 아주 노회한 이 사람이 중동의 맹주, 패권 국가가 되려는 이제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안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위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뼈 아프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은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든 간에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 그렇다고 완벽한 제압 이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이제 빚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이란 공격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고립무원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평판은 추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많은 국가들도 거리를 두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 다른 국가가 이스라엘이 그런 패권국이야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로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분쟁처럼 그것을 스케일업 했을 뿐이지 다시 이스라엘의 포지션은 과거와 똑같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휴전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면 나 이제 법정에 서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자고 이란이 덤벼들 경우에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이것을 이스라엘이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있었던 거죠.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3년씩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란이 날렸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보여줬듯이 일주일 정도를 방어하는데도 상당히 힘에 부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좁은 국토입니다. 어디를 때릴지가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계속 탄도미사일이 날라온다 생각을 하면 상당히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절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25년 6월 달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병력도 지치고 부족하고 무기도 탄약도 그리고 자금도 이제 거의 턱에 찬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몰고 간다면 이거 참 불리할 텐데 그 전에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끝내지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이것을 네타냐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기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세 가지 목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의 방공망 약화, 그 다음에 이란의 지휘체계 붕괴,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또는 이제 결정적인 타격 세 가지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구도에서 일단 휴전에 가긴 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죠. 그러다가 현실을 또 인식을 하고 또 재빠르게 휴전을 또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개인의 캐릭터가 상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상대방이 때리는데 나도 뛰어들어서 후드려 패. 그 다음에 자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모습들은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상대방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도 나를 타코로 부를 거야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백악관을 비롯한 여러 이제 미국의 핵심부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미국이 여전히 이제 과거 20년 동안 큰 희생과 비용을 치렀던 중동에서의 경험을 또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너무나 이제 쉽게 했던 거죠. 사실은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에서 봤잖아요. 바꾸고 나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나쁜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새로 등장하는 건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동에 대해서 과연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표 그리고 최종적인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특히 레짐 체인지라는 이야기를 막 뱉었을 때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나?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실제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란에서. 그러면 그 상황 뒤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그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할 이란 군부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이제 세력들이 등장했을 텐데 그것이 미국한테는 또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원포인트로 공격을 해가지고 뭔가 상황을 크게 뒤바꿔 놓고 판을 흔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사적 성공이 정치적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은 과거 20년 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많이 배웠던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경험을 잊어먹지 않고 앞으로 중동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전개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번 이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좀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뭐냐?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중동 국가들,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다 미국이 우호적이고 중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즉 옆에서 잘 지켜보다가 싸움을 말릴 때는 말리고 그 다음에 서로가 협력할 때는 협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이번에 또 꺾이게 됐다라는 것들을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이란, 이스라엘의 갈등이 정리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제 중동에서는 내가 잠시 다시 발을 들여놨으나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을 하고 중국과의 압박, 대결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동 문제에 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또 개입을 하게 될 것인지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이번 기회부터는 좀 더 심각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하지 말라라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여러 가지 경고라든지 조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황들이 미국한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하지만 그것이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라는 것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만 사실 이 방송이 과연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리둥절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치던 차에 잘 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휴전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평화 그리고 상호 공존 스테이지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만 2023년 10월 달부터 시작됐던 중동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넘어서서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휴전 이후의 여러 가지 입장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남아있는 숙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제발 이 방송이 유효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